큰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민수가 순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질렀죠. 아, 이제 알겠어요? 이게 제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민수가 순애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화분대가 넘어졌고 큰 화분이 순애의 머리 쪽으로 떨어졌어요. 으악! 순애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워 서울대까지 졸업시킨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명문대를 나온 아들이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때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민수가 집에 머무른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오늘도 힘내자. 작은 부엌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애는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달걀. 몇십 년을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순애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그랬거든요. 우리 민수가 서울대 나왔는데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주칠 때마다 순애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키운 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했다니 이보다 더 뿌듯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애는 김밥을 말면서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순애의 교육은 남달랐죠. 동네 사람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내는 버릇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애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주겠어. 순애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에게만큼은 더욱 엄격했죠. 다른 집 아이들이 놀러 나가자고 해도 안 돼 공부해야 한다며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나도 놀고 싶어요라고 하면 순애는 매섭게 돌변했죠. 넌 다른 애들과 달라야 해. 아빠도 없는 내가 놀기까지 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니?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했죠. 민수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순애는 가차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아프지? 그럼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이러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매를 맞으며 우는 민수를 보면서도 순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 엄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만은 절대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민수는 반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순애의 엄한 교육 덕분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굳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웃는 모습도 보기 힘들어졌죠. 민수야, 힘들지?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순애는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애 씨 아들 정말 똑똑하네요. 홀어머니가 키웠다고는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순애는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민수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순애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민수의 공부를 확인했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어서 기댈 곳이 있지만 넌 오직 공부밖에 없어. 이해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아채지 못했죠.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합격했어요. 민수가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순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줬고 정말 대단해요. 홀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봐. 엄마 말이 맞았지? 힘들었지만 이제 다 보상받는 거야. 순애는 민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엄한 교육이 모두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민수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순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오는 생활이 계속됐죠.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로 엄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순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졸업식 날 순애는 새 옷을 사입고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비싼 것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죠. 민수가 학사모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또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민수로 충분해. 이제 다 잃었어. 순애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 명문대까지 보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동네에서 홀어머니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준 것 같아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민수의 모습은 순애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취업을 했다가도 금세 그만두기를 반복했죠. 회사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요라거나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아요라는 말만 했습니다. 순애는 걱정이 됐지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엄하게 했으니 이제는 좀 여유를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했던 순애도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수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좋은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워낙 까다로워서 아무데나 안 가려고 하네요. 순애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져갔죠. 민수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 먹으러 나올 때마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순애가 상을 차려놓고 부르면 민수는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수고하셨어요. 같은 인사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냥 묵묵히 밥만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더니 민수도 힘들겠지.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민수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엄하게 키웠으니 이제는 좀 참고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수의 변화는 순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죠. 민수는 학생 때부터 술은커녕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거든요. 그런 민수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와? 술 마셨니? 술 마시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죠. 평생 엄마에게 반말은커녕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민수였는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안 좋다고요? 그럼 뭐가 몸에 좋은데요? 맨날 공부만 하는 게 몸에 좋은가요?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의 음주는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방에서 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어디론가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순애가 뭐라고 하면 간섭하지 마세요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민수야,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마워하라고 키운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들 줄은 몰랐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것 같았죠. 비틀거리다가 거실 탁자에 부딪혀 물컵이 깨졌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다쳤어? 순애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맨날 공부만 하라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당황스러웠지만 진정시키려고 했죠. 민수야, 술 깨고 이야기하자. 지금 말해야겠어요. 저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줄도 몰라요. 친구 하나 없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민수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순애는 무서워졌죠. 이런 민수는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위해서요? 정말 저를 위해서였어요? 아니면 엄마가 동네에서 자랑하고 싶어서였어요? 민수의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웠던 건 맞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민수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로. 됐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뭐해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애는 혼자 거실에 남겨져 망연자실했죠. 깨진 물컵 조각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순애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말을 섞지도 않았죠. 순애가 밥상을 차려놓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애야, 요즘 민수 소리가 자주 들리던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언니. 그냥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순애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동안 그렇게 자랑해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음주는 더욱 심해졌고 집에서의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화가 나면 방문을 쾅쾅 닫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순애는 점점 무서워졌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민수도 마음을 가라앉힐 거야. 순애는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죠. 이웃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고성과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순애에게 손을 댄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기 일쑤였죠. 순애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언제 민수가 폭발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민수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거든요. 민수야, 밥 따뜻하게 데워놨어. 먹고 들어가자.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식탁 위에 반찬통을 집어던졌죠.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 자꾸 간섭해요? 밥 먹기 싫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쳤죠. 민수가 이렇게 물건을 던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수야, 진정해. 엄마가 잘못했어.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죠. 잘못했다고요? 지금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서요. 민수가 또 다른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애는 무서워서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죠. 이때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야, 괜찮니? 정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순애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그냥 민수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거예요. 순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순애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순애야, 솔직히 말해봐. 민수가 너한테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순애는 고개를 젓며 부인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자랑해왔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 문제아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나한테 말하고. 정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겨져서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면서 벽에 부딪히고 중얼거리면서 거실을 어슬렁거렸죠. 엄마. 민수가 갑자기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왜 민수야? 엄마는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것 같았죠. 뭔 소리니, 민수야? 저 때문에 행복한가요? 아니면 저 때문에 불행한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엄마는 민수만 있으면 충분해.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제가 성공하기만을 원했어요. 저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민수야. 그럼 뭐예요? 저를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괴롭혔어요? 왜 친구도 못 사귀게 했어요? 왜 놀지도 못하게 했어요? 민수는 울먹이면서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할 말을 잃었죠.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민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수야, 엄마도 잘못을 했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뭐요? 이미 다 끝났어요.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민수의 눈에는 광기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쳐놓고 진정하라고요? 민수가 순애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이런 민수는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친구가 없는 것도, 회사에서 적응 못하는 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또다시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다른 집에서도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욱 화를 냈어요. 시끄럽다고요? 좋아요. 더 시끄럽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급히 민수를 말렸죠. 민수야, 그만해. 이웃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웃들 체면 때문에 걱정되나요? 민수의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순애는 정말로 이웃들의 시선이 걱정됐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순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봐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아니면 자랑거리로만 생각해요? 민수야, 놓아. 순애가 민수의 손을 떼려고 했지만 민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이었죠.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답해요. 민수가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비틀거렸죠. 아파. 민수야, 아프다고. 그제야 민수가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저를 짐으로만 생각하는 거네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어깨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순애는 민수와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어깨에 남은 멍 자국을 보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아도 한참 후에야 가져갔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정분이에게는 더욱 그랬죠. 순애야, 요즘 너무 조용한데 괜찮니? 정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순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수가 취업 준비한다고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 졸업한 아들을 그렇게 자랑해왔는데 이제 와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민수가 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취한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면서 현관에서 넘어지기까지 했죠. 순애는 걱정이 되어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다쳤어? 하지만 민수는 순애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일어섰습니다. 왜 나와 있어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순애를 밀쳤습니다. 순애는 뒤로 휘청거렸죠. 민수야, 닥쳐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수의 눈에는 술기운과 함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무서워서 뒷걸음쳤지만 민수는 계속 다가왔어요. 평생 저를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민수가 순애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애는 아픔의 소리를 낼 뻔했지만 참았죠. 민수야, 제발. 술 깨고 이야기하자. 술 깬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엄마가 저한테 한 짓이 없어지나요? 민수가 순애를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어지러웠지만 민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엄마 때문에 친구도 없고 사랑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또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런데 엄마는 뭐예요?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만 하고. 민수가 순애를 더욱 세게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민수야, 그만. 그만요? 저한테 그만하라고요? 민수가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민수의 주먹은 벽을 쳤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민수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아! 민수가 주먹을 부여잡고 괴로워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죠. 순애는 놀라서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수가 뿌리쳤어요. 오지 마세요. 이것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민수는 피가 나는 손을 흔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벽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순애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민수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분이에게는 말할 수 없었고 다른 이웃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순애는 동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힘들 때마다 가서 혼자 울곤 했던 곳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순애는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를 그렇게 엄하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로 민수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원망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
순애는 다른 집 아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자유롭게 놀면서도 잘 큰 아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아이들이 부러우면서도 우리는 달라야 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순애는 장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만난 아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순애 씨, 요즘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거였죠. 아니에요, 그냥. 민수가 스트레스 받아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던데.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애는 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이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조용히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피가 난 손은 괜찮은지 걱정됐지만 먼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순애는 민수 방문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수야, 밥 갖다 놨어. 손은 괜찮니?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민수는 언제 다시 폭발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제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분이가 다녀간 후 며칠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낮에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고성방가를 일삼았죠. 순애는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워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또 취해서 거실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민수의 눈치를 살폈죠. 민수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엄마. 민수가 갑자기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왜 민수야?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민수의 질문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사랑하지. 넌 엄마의 전부야.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민수야, 엄마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요? 변명할 거예요?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엄마가 책임져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순애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민수의 눈에서 광기 같은 게 보였거든요. 민수야, 진정해. 제발, 진정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가 순애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애는 아픔에 신음을 냈지만 민수는 더욱 세게 흔들었죠. 내 인생을 돌려줘요. 내 친구들을, 내 행복을 돌려달라고요. 민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순애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민수야, 안 돼. 순애가 소리쳤지만 민수의 주먹이 순애의 팔을 쳤습니다. 순애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죠. 아, 이제 알겠어요? 이게 내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민수가 또 한 번 순애를 밀쳤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내려다보며 말했죠. 엄마도 이제 고통을 느껴봐요. 내가 평생 느낀 고통을 말이에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언제 또 폭력을 휘두를지 두려웠거든요. 결국 순애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앞에 앉았죠. 연탄은 없었지만 가스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밸브를 돌렸습니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 냄새가 났죠. 순애는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엄마가 사라지면 내가 편해질까? 순애는 그런 생각을 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야, 순애야. 정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정분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스 냄새를 맡고는 급히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죠. 순애야, 정신 차려. 정분이가 순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언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정분이는 화를 내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는 찬물을 가져왔죠. 물 좀 마셔. 정신 차려. 순애는 물을 마시며 점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언니, 왜 왔어요? 어젯밤에 또 소리가 나길래. 걱정돼서 아침 일찍 왔는데 문이 안 잠겨 있더라. 정분이는 순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팔에 멍을 발견했죠. 순애야, 이게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순애는 급히 소매로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민수가 그랬지? 정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분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순애야, 이제 그만해.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요, 언니.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뭐해? 엄마를 때리는 놈이 무슨 아들이야. 정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민수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너 죽기 전까지 기다릴 거야? 정분이의 말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분이가 계속 말했어요. 순애야,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병이라고.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민수를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분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다시 이런 짓은 하지 마. 그리고 위험하면 바로 나한테 와. 정분이가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남겨져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분이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로 민수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순애에게는 민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를 잃으면 정말로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여전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민수도 술을 조금 줄인 것 같았고 순애도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죠.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민수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수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민수야, 미역국 끓였어. 나와서 먹자. 순애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나왔지만 평소보다 더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역국 끓였다고. 내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그때 나는 좋아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민수야, 또 그런 식으로 기억을 조작하는군요. 엄마는 정말 제가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민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럼 다른 걸 해줄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없어요. 민수가 단칼에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하지만 곧 얼굴을 찌푸렸어요. 맛없네요. 순애는 가슴이 찔렸지만 참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은 항상 이랬어요. 맛없고 성의 없고. 그런 게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정성껏. 정성이요? 이게 정성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쳤습니다. 그릇에서 국물이 튀었죠. 엄마는 평생 저한테 정성을 쏟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너무 매서웠거든요. 그동안 저를 키운 것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왜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무서워서 뒷걸음쳤죠. 제가 뭘 원하는지, 뭐가 행복한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요? 민수야, 그때는 엄마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다 엄마 맘대로였어요. 제 인생을 엄마 뜻대로 조종했어요. 순애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민수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진정해. 이웃들이 들어. 또 이웃 얘기네요. 또 체면 걱정이고. 민수가 식탁 위에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민수야. 순애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민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이 나오네요. 이웃들한테 쪽팔릴까봐 걱정되는 거죠? 민수가 다른 그릇들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 밥그릇, 컵까지 모든 게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순애가 울면서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죠. 이게 바로 엄마예요. 진짜 걱정되는 건 저지만 더 걱정되는 건 남들 시선이죠. 민수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민수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민수가 순애의 어깨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순애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말해봐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순애가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가 주먹으로 순애 옆에 벽을 쳤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민수가 순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질렀죠. 아, 이제 알겠어요? 이게 제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민수가 순애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화분대가 넘어졌고 큰 화분이 순애의 머리 쪽으로 떨어졌어요. 으악! 순애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 순애는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왔어요. 피가. 순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려줘. 누군가 살려줘. 순애는 피투성이인 채로 현관문을 향해 비틀거렸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순애는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집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분이야, 분이야, 살려줘. 정분이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순애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어요. 어머나, 순애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살려줘. 제발 살려줘. 순애는 정분이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정분이는 급히 순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죠. 이제 그만해. 경찰 부를 거야. 정분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민수가 감옥으로 떠난 그날 순애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들과 어수선한 거실 모습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순애는 병원에서 머리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고 정분이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했다고요? 경찰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순애가 참고 참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민수는 경찰관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폭력이요? 엄마가 저한테 평생 한 게 진짜 폭력이에요. 민수의 말에 경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의 신상을 확인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하네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군요. 네,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민수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출생기록과 주민등록이 좀 다르네요. 출생신고가 늦었나 봅니다. 뭐가 다른데요? 민수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경찰관이 계속 조사하던 중에 한순애의 과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순애가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혹시 한순애 씨가 젊었을 때 박 씨 성을 가진 집에서 일한 적 있나요? 정분이가 생각해 보니 순애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순애가 젊었을 때 큰 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순애를 병원에서 불러왔습니다. 순애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명료했어요. 순애 씨, 민수 씨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거든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수사에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의 말에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박도영 씨입니다. 박도영? 혹시 박도영 전 의원 말입니까?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도영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집에서 일할 때 순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민수야. 지금까지 아버지 없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 문제가 될까봐. 순애의 고백에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럼 민수 씨는 혼외 자식이군요. 그래서 출생신고가 늦었고, 네. 박 씨 집안에서 압력을 넣어서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라고 했어요. 순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태어나선 안 될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민수야. 순애가 급히 말했지만 민수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그렇게 엄하게 키웠군요. 혼외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민수야. 이제 모든 게 이해돼요.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 왜 친구도 사귀지 못하게 했는지.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경찰관들이 제지했지만 민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제 정체성 자체가 거짓말이었다고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완전히 가짜였는데.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창피한 비밀을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때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야. 상황이 어려웠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민수와 순애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대립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분리시켰어요. 법정에서 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순애는 법정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를 잘못 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순애는 계속했어요. 민수 인생을 망친 건 나도 너도 아니야. 우리 시대의 잘못된 편견이었어. 순애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이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가야 해. 판사는 민수에게 상해죄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민수가 감옥으로 떠난 그날 순애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동안 들려오던 민수의 발소리도 문 닫히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죠. 이상하게도 순애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진 그릇들은 이미 치웠지만 벽에 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정분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괜찮니? 네, 언니. 괜찮아요. 순애의 대답에 정분이는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순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아? 민수가 없어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순애의 말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만 매달려 살았던 순애가 변한 거였어요. 며칠 후 순애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죠.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고향?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자꾸 옛 생각만 나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분이는 아쉬워했지만 순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끔 연락은 해. 물론이죠, 언니. 순애는 짐을 정리하면서 민수의 물건들도 하나씩 치웠습니다. 서울대 졸업장, 상장들, 어릴 때 사진들. 그동안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어요. 이제 그만 놔주자. 순애는 민수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매달리지도 않겠다는 의미였죠. 마지막 날 순애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동안 민수 자랑을 하며 다녔던 곳들, 이웃들과 만났던 장소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순애 씨, 정말 가시는군요. 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애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민수는 민수 길을 갈 거예요. 저도 제 길을 가고요. 순애의 말에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9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사는구나. 고향에 도착한 순애를 정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도 순애를 따라 고향으로 온 것이었어요. 언니도 왔어요?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지. 나도 도시 생활에 지쳤어.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순애와 정분이는 고향 장터에 작은 좌판을 벌였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것이었죠. 순애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맛있어요. 젊은 손님이 김밥을 사 먹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순애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예전에는 손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민수 자랑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애와 정분이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순애야, 후회 안 해? 뭘 후회해요? 민수 일 말이야. 순애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만 이제는 달리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어느 날 순애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한 일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가면 엄마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가끔은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도 철이 들었구나. 순애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서. 이제는 서로 자유롭게 살자. 가끔 안부 전하면서 말이야. 몇 달이 지나면서 순애의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사람들은 순애의 밝은 웃음을 좋아했어요. 사장님은 참 밝으시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순애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해질녘 순애와 정분이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보기 좋다. 민수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순애의 말에 정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바닷바람이 순애의 머리카락을 살랑 날렸습니다. 순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로 자유로운 숨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 순애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어요. 화면은 멀리 붉은 노을 속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두 여인의 뒷모습을 비추며 조용히 끝났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민수도 감옥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시대의 아픔과 한 여성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만들어낸 비극이 담겨 있었죠.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올가매기도 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아는 것이 아닐까요? 한순애 할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놓아주고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때로는 자유를 주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